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30도 넘게까지 올라가기 시작했고 곳곳에 냉방기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위뿐만 아니고 6월 마무리를 앞두고 장마 기간에 돌입했고 그전에는 소나기가 몇 번 있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날씨 상황을 확인하고 우산을 챙겨가야 할지 생각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첫째 날까지 포함하는 6월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6월 1일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11개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발표됐는데 파주, 고양, 남양주, 용인, 오산, 평택, N버스 각각 1개, 2개의 노선을 준공영으로 전환하고 고양, 천번, 직행좌석 노선도 준공영제 선정이 되며 이제 알버스 도색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의정부 송산동에서 상봉역 간과 화성 현대기아 연구소에서부터 서울역 간 직행좌석 노선이 신설되고 무엇보다 안성 동아방송대에서 강남역 간 노선도 신설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게 곧 서울 안성 간 광역버스 두 번째 노선이 됩니다. 6월에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 선정 노선 18개도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신규 개통이 6개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운행되었던 노선이거나 그동안에 운행하지 못했던 노선인데요. 주요한 점들을 살펴보면 2021년에 시외버스 노선에서 직행좌석버스로 변경된 안성 출발 노선 2개 8200번과 8201번이 공공버스로 선정되고 똑같이 안성 출발의 8202번 또한 공공버스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중부터 운행이 되지 않기 시작했던 안양 번개에서 일산 킨텍스 간 경기 순환버스 8407번은 공공버스 신규 선정으로 다시 활로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양시가 공공버스에 참여하는데 반대를 한 여파로 인해 8407번이 약 3년간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가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안산 수원 간 이어주는 직행좌석버스 중에서 707번과 909번의 공공버스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707번과 909번은 원래 직행좌석버스가 아닌 일반 좌석버스 노선이었다가 2021년 중 직행좌석버스로 승격된 노선인데 공공버스 노선으로 선정되는 대상에 직행좌석버스가 선정되는 것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미리 승격을 시켰던 것으로 보이죠. 707-1번과 110번은 이번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를 두고 707-1번을 추후에 폐선시킬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110번은 몇 년 전처럼 일반 좌석버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450번 시외버스가 자취를 감춘 이후로 고양 수원 간 간편 이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행좌석 9900번이 신규 선정 대상이 되며 다시 가능해지게 됩니다. 역시 그동안 고양시 공공버스 참여 거부로 인한 여파가 있어 원래 진작부터 운행을 했어야 했지만 직행좌석 9900의 운행도 불가능이었는데 9월부터 9900번의 운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종점 8450번 시외버스와는 경로가 달라서 1호선 관악역이나 안양 호계동, 수원 한일타운 등을 지나는 것이 아닌 서수원 터미널을 경유하는 것과 종점이 화정 터미널이 아닌 백석동 고양종합터미널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선정은 고양시가 이제 공공버스 참여에 찬성을 하게 되면서 일산을 비롯한 고양시에서 출발하는 직행 좌석버스 노선들도 공공버스 선정의 길을 확실하게 확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고양시 출발 직행 좌석버스 노선이 공공버스 노선에 편입되는 일을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재준 고양시장 시절 고양시의 공공버스 참여 반대가 핵심으로 작용했다가 현재 이동환 고양시장이 공공버스 전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알려드렸다시피 고양의 직행좌석버스 노선의 공공버스 선정이 이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한경대 매헌시민의 숲 양재꽃시장 간 안성 직행좌석버스 4401번이 6월 20일이 개통됐죠. 우여곡절이 많았던 서울 안성 간 광역버스 개통이었고 4401번을 통해서 비로소 서울 안성 간을 광역버스 하나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시내 교통과의 환승 할인도 지원됩니다. 개통은 좋은데 하필 대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될 즈음부터 운행을 개시해서 대학생 수요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가늠을 하기에 안 맞게 됐고 9월 전까지는 평일 아침 저녁 출퇴근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속 시외버스는 가장 먼저 좀 흥미로운 노선 신설 소식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아웃렛, 그러니까 쇼핑몰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 상상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나요? 7월 1일부로 서울 경부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 노선이 개통하여 여주에 있는 쇼핑몰까지 시외버스로 이동하는 게 현실이 됐습니다. 하루 7회 운행으로 6,4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최초 잔여 좌석이 45가 아닌 35에서 시작하는 노선입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가려면 자차로 이동하는 것이 제일이었으나 이제는 자차 없이도 충분히 이동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침 일찍이나 늦은 밤에 출발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자차 이동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폭 면에서 한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 노선은 바로 다음 에피소드로 제작해서 공개 예정이니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서부 마산 시외버스 노선에 이어 부산 서부 창원 노선에도 시외 5등 배치와 지정 좌석제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부산 서부 창원 노선은 40명대 탑승이 가능한 일반 버스로만 운행해서 비지정 좌석제 운영에 인터넷 예약처를 통한 시간표 조회가 불가능해 따로 터미널에서 안내하는 시간표 정보를 파악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부산 서부 마산 노선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게 됐습니다. 평상시에도 창원과 부산 간 오가는 인원이 많은 상황에서 창원 종합버스 터미널 착발마저 우등버스를 투입한다는 이야기를 두고 반응은 좀 좋지는 않았는데요. 노선거리 40km가 조금 안 되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이면서 승객수가 평상시에 많은데도 꼭 우등버스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거리 약 40km면 여느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운행거리에도 해당될 수 있긴 하는데 그런 거리마저 우등버스를 도입하는 경우는 잘 찾아볼 수는 없었던 것 같죠. 참고로 우등버스 투입 인가 자체는 3월에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일반 등급만 배치되었던 서울 남부 전주 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개통, 이 노선에도 6월 27일부로 시외 5등 등급 배치가 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외 5등과 시외 일반 비율 각각 30대 12가 됐습니다. 서울 호남 전주 고속 노선의 일반 고속과 요금이 똑같지만 고속버스 노선의 일반 고속 배치 비율이 적은 영향으로 모든 시간대에 일반 등급 요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시외 일반 배치 비율이 적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시외 일반 시간대를 따로 찾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외 일반 등급 배치 이유 중 하나인 31인승 버스가 운행하는 비율이 많았으나 이제는 28인승 비중이 많아지며 이전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좌석 간격의 버스를 더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서울 경부 단양 구인사 노선도 7월 1일부터 시외 5등 등급이 정식으로 배치됩니다. 얼마 전 운행에 복귀한 이 노선은 줄곧 28인승 버스로 운행하고 있었으나 등급 자체는 시외 일반으로 등록돼서 서울 경부 단양 14,700원, 서울 경부 구인사 18,300원에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각각 19,100원, 23,800원으로 올라갑니다. 동서울 구인사 노선에 시외 5등이 배치되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제 노선이 되어주고 있었지만 이젠 그 대체제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28인승 버스를 운행할 때부터 시외 5등 등급 배치를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신 분도 계셨는가 보더라고요. 금호고속의 여수 부산 노포간에 대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계획 연장 허가가 6월 14일에 있었는데 이 내용이 기존 여수 부산 노포간 직통 고속 노선의 휴업 대신 여수 순천 신대지구 부산 서부 시외 노선을 부산 노포까지 연장한다는 것이에요. 부산 서부 터미널을 경유지로 두고 연장한다는 게 좀 희한하게 되었는데 승객 입장에서라면 부산 서부까지만 바로 가든지 부산 노포까지만 바로 가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할 것 같다면서도 노선 변경까지 하는 걸 봐서는 여수 부산 노포 간 직통 수요가 그동안 뒷받침이 잘 안 됐던 건지 제 한편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동서울 부산노포 고속버스 노선의 운행 횟수가 7월 1일부로 감회됨과 동시에 금호고속 철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월에서 목요일 4회, 금에서 일요일 6회가 되고 심야 5등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속버스로 서울에서 부산 노포 간 이동하는 시간대 폭에 대해선 더욱더 절대적으로 서울 경북 부산 노포 노선 말고는 없게 되겠고 앞으로도 동서울 부산 노포 노선에서 이용하는 수요가 점점 적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횟수가 적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원래 동서울에서는 부산 사상행이나 부산 노포행보다는 해운대행의 이용 수요가 더 있기도 하고 또 사실상 부산 방향의 메인급이기도 하지만 운행 횟수 면에서 더 격차가 벌어진 감이 좀 있습니다. 6월 중 발표된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포항터미널을 비롯한 각종 공지사항에 따르면 인상 시기는 7월 11일로 예정돼 있고 평균 5% 인상입니다. 지난 11월에 모든 시외고속버스 노선의 요금이 인상되었지만 1년도 안 된 시점, 몇 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또 인상이 시행되는 것인데요. 유류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안고 가야 했던 상황이지만 국민 부담을 감안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기로 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요금 인상은 비단 시외고속버스뿐만 아니라 시내 대중교통 쪽도 할 계획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대중교통 요금은 최대 300원 올라가게 됩니다. 카드 기준 2,300원 하는 서울광역버스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2,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지만 그래도 2,800원 하는 경기 직행 좌석버스보다는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것이죠. 광역버스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서울 마을버스가 요금 면에서 좀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현재 900원입니다. 경기도 마을버스의 1,350원보다는 꽤 낮은 편이죠. 이게 사실은 몇 년간 요금 동결인 상태에서 비롯됐다 보니까 2023년 6월 시점에서도 카드 기준으로 1,000원도 안 되는 요금이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시내버스와는 반대로 준공영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환승제도에서 나가겠다라고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6월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정리편 여기까지입니다. 6월은 제가 지난달보다 영상을 좀 적게 내는 바람에 새로운 에피소드 제작 공개를 지난달처럼 좀 못했던 것 같네요. 조금이라도 자주 새 에피소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7월에는 이것보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채널 영상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서울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